안녕하세요.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돈 벌기 참 쉽지 않은데요. 그래도 참 잘 된다고 소문나서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하는 업종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대는 변하기 나름인데요. 이번엔 어딜 가나 보였었지만 요즘엔 일부러 찾아가려고 해도 잘 안 보이는 가게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인형 뽑기 방입니다. 인형 뽑기는 저 같은 아재 세대도 어렸을 때 한두 번씩은 꼭 해봤을 정도로 유서 깊은 도박이기도 한데요. 2000년대 초반에도 인형 뽑기들이 큰 유행을 하기도 했었는데, 오락실이나 문방구나 슈퍼 앞에 기계를 한두 대씩 설치해놓고 뽑기를 해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래로 내려다 보면서 뽑는 기계가 가장 스탠다드 했었는데요. 많은 사장님들이 차별화를 한다며 별의별 상품들이 등장하기도 했었는데, 양파나 인삼 뽑기도 등장하고 랍스터나 거북이, 햄스터나 병아리 뽑기 같은 생명경시 조장하기 딱 좋은 뽑기 상품들을 넣어 놓기도 했었고, 몇몇 과몰입한 사장님들은 성인용품이나 공구 세트 같은 별의별 제품들을 넣어 놓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뽑기 열풍이 한 차례 지나가고 유행 쿨타임이 돌았는지 5년 전쯤에 우리나라는 다시 한번 인형 뽑기방 열풍이 붑니다. 인형 뽑기 전문점이라는 이름으로 아예 공간 전체를 뽑기 기계로만 채운 가게들이 뻥 좀 보태서 건물마다 하나씩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1억 정도의 창업 비용을 1년 만에 뽑을 수 있다는 소문이 나며 제일 많을 땐 전국에 2,000개가 넘었다고 하는데요. 100% 현금 장사인데다가 무인으로도 운영할 수 있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뽑기 방을 창업합니다. 종류도 다양해져서 이렇게 크레인으로 뽑아 올리는 토이즈 팝 기계를 메인으로 긴 막대기로 상품의 중간을 잘 밀어서 뽑아내는 스마트 푸시나 망치로 때려서 바퀴 수를 맞추는 망치 뽑기 등 다양한 기계들을 선보였고, 뽑기로 뽑을 수 있는 상품들도 인형뿐만 아니라 블루투스 스피커나 이어폰, 전기 면도기 같은 전자제품에 화장품이나 피규어 등 많은 제품들이 등장합니다. 사건 사고도 많았는데요. 기계를 흔들흔들 거리는 수법으로 인형을 빼가거나 아예 유리를 깨고 인형을 털어가는 사건들도 있었고, 어린아이가 인형 뽑기 기계에 들어가서 119가 구조하는 사건들이 종종 있었는데, 어떤 아이는 이렇게 들어갔다가 구조되지 못해 결국 성인으로 자라나기도 했었습니다. 무인으로 운영하다 보니 범죄의 타겟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2017년엔 빠루로 지폐 교환기를 강제로 뜯어가는 방식으로 1,000만 원 넘게 돈을 훔쳐가다가 잡힌 남성이 있기도 했고, 2019년엔 중학생들이 뽑기 방을 털고는 호텔에 가서 흥청망청 쓰다가 걸려 구속되기도 했었습니다. 많은 유튜버들이 인형 뽑기를 주 컨텐츠로 삼아 신들린 뽑기 실력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인터넷에는 인형 뽑기 기계에 버그가 있다며 잘 뽑는 방법이 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2017년엔 인형 뽑기 달인이 한 번에 200여 개를 쓸어가자 사장님이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는데, 알고 보니 기계의 버그를 이용해 스틱을 조작해 집게의 힘을 세게 만들어 뽑은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었는데요. 경찰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사장님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장님이 30번에 한 번꼴로 인형이 뽑히도록 뽑기 확률을 조작했다는 양심 고백 비슷한 걸 한 것입니다. 결국 인형 뽑기에 확률 조작을 걸어놨는데, 달인은 그 조작에 또 조작을 걸어 인형을 싹쓸이 해간 걸로 알려지는데요. 이 달인들을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도 찬반 양론이 갈리기도 했었는데, 경찰은 정확한 위치에 집게를 놓은 건 달인의 기술이 맞고 70% 정도만 인형을 뽑는 데 성공했으므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하네요. 결국 궁금한 이야기 Y에서 해당 달인을 취재하기도 했었는데요. 전세금까지 날려가면서 2년 동안 열심히 연습한 결과 지금의 실력을 갖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궁금한 이야기 Y 카메라 앞에서 조작 커맨드 없이 45개의 인형을 뽑기도 합니다. 업주들 역시 30번에 한 번은 보너스 타임 같은 기능으로 실력에 상관없이 무조건 인형이 나오도록 하는 세팅이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게임물 관리위원회에서 해당 게임기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확률 조작은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30번에 한 번을 보너스 타임으로 볼 것인지 확률 조작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선 사람마다 생각이 달랐는데요. 게다가 2016년에 뽑기 기계를 불법 개조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된 사건도 있었고, 144개 업체를 조사했더니 101개가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것을 보면 지금도 어딘가에서 조작 기계가 영업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다른 사람들도 그런 생각들을 했는지 인형 뽑기방의 인기는 순식간에 시들해집니다. 지금은 많은 뽑기방들이 폐업하여 종종 이렇게 뽑기 기계들이 중고로 올라오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래방입니다. 노래방은 90년대 초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2006년엔 전국에 38,000여 개가 생겼다는데요. 보통 직장인들이 회식하고 노래방을 가는 건 국룰에 가까웠던 시절이다 보니 노래방 리즈 시절 총 매출은 연간 1조 5천억 원일 정도로 큰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노래방들끼리 경쟁이 심화되자 무제한 노래방이 생기기도 하고, 데몰리션 노래방이나 수노래방 같이 컨셉을 만든 노래방들이 많이 생겨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점점 접대 문화가 사라지고 회식 역시도 먹고 죽자 같은 문화가 많이 사라지며 노래방은 점점 사양 산업이 되었는데, 이를 극복하며 전국엔 코인 노래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깁니다. 코인 노래방은 원래는 오락실에 한두 개씩 놓고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찜질방이나 무궁화호, 군부대 등에 도입되더니 2014년쯤 되어서는 코인 노래방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소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일반적인 노래방보다 훨씬 저렴하고 간편하게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장점에 많은 학생들이 이용을 하였고, 무인으로도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2017년엔 인형 뽑기방과 함께 코인 노래방 창업 열풍 역시도 굉장히 컸었습니다. 코인 노래방 역시 전문 터리범이 생겨날 정도로 많은 범죄의 타깃이 되기도 했고, CCTV가 있음에도 청소년들이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해 어떤 알바는 치워야 하는 난 무슨 죄냐 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만뒀다고도 하는데요. 하지만 코인 노래방 역시 코로나라는 쓰나미를 맞아 버렸는데 고위험 업종으로 지정되며 매출이 곤두박질 친 것입니다. 수많은 코노 사장님들이 폐업하였고 아예 공부방으로 업종을 전환하는 사장님들까지 생깁니다. 방음이 잘 돼서 공부가 잘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1년간의 집단 감염 발생 현황을 조사한 결과 종교시설이 가장 많은 감염을 시켰었는데, 노래방 같은 유흥시설은 오히려 완벽하게 차단된 시설이다 보니 감염을 거의 안 시킨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노래방 사장님들은 많이 억울할 것 같네요. 다음은 목욕탕과 찜질방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집에서 매일매일 샤워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보니 일요일마다 목욕탕에 가서 깨끗하게 몸을 씻는 게 하나의 문화이기도 했는데요. 친구들과 목욕탕에서 같이 물놀이 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렇게 동네마다 목욕탕은 꼭 있었고 참 장사가 잘 되었던 기억도 나는데요. 집에서 샤워를 하는 문화가 정착되며 점점 쇠퇴의 길을 걷던 도중 찜질방이 생겨나며 큰 인기를 모읍니다. 목욕탕에서 씻고 한증막 같은 사우나에서 땀을 빼기도 하고 잠을 잘 수도 있는 곳인데요. 식혜와 맥반석, 구운 계란 같은 간식이나 여러 가지 식사까지 먹을 수 있다 보니 아주 저렴한 숙박 시설로도 각광받아 큰 인기를 모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드라마에도 한국에 찜질방이 나오고 이런 양머리까지 나오며 하나의 K문화가 되기도 했는데요. 2017년엔 미국에도 평일 $50라는 큰 금액을 받는 찜질방이 오픈했는데 굉장히 많은 인기를 모았다고도 하고, 코난 오브라이언이 스티븐 영과 함께 한국식 찜질방을 체험하기도 했었습니다. 찜질방끼리도 경쟁을 하며 이색 찜질방들이 많이 생기기도 했었는데요. 참가마에서 찜질을 하며 고기를 구워 먹는 곳도 생겨나고, 한옥을 컨셉으로 잡은 스파렉스 같은 곳도 생겨났으며, 인천의 스파시스라는 곳은 영화관이나 만화방도 있었고 치맥까지도 팔았다고 합니다. 용산의 드래곤힐 스파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했던 찜질방으로 엄청나게 큰 오락실과 PC방은 물론 워터파크 못지않은 시설을 자랑하며 외국인들의 관광 필수 코스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찜질방 역시 목욕탕과 함께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아 버렸는데, 찜질방 3대장으로 유명했던 드래곤힐 스파와 스파렉스, 이태원랜드까지 폐업하고 가든파이브 스파까지 좀 유명하다 싶은 찜질방들 역시 다 폐업합니다. 그나마 서울의 몇몇 대형 찜질방들과 지방의 유명한 관광지들에 있는 찜질방들 외에는 전멸했다고 하네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하여도 동네에 비디오 대여방과 책 대여방은 꼭 두세 개씩 있기도 했는데요. 저는 요즘에도 가끔 비디오 반납 안에서 연체료가 늘어나고 있는 꿈을 꾸기도 합니다. 시대가 바뀌면 돈을 버는 방법도 결국 바뀌는 것 같네요. 소상공인 분들 모두 돈 많이 버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